경기 딱 끝나자마자 느꼈어요. 아, 4강까지 들면 살아남는구나. 자기를 자를 명분이 없어지는 결과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K리그 강원FC 정보 읽어주는 남자 최강정TV 강정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약간의 현타가 와가지고 원래 지난주에 올렸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설 연휴가 끼는 바람에 2주가 지금 지나버렸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컨텐츠는 아시안컵 준결승, 결승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했었었는데 K리그 강원FC의 팬이기도 하지만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부터 2002년 월드컵 시대를 지내면서 축구팬이 되었어요. 경기를 빼놓지 않고 보고 있죠.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었잖아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고 K리그 팬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대회였는데 모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축구팬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 쭉 얘기를 하겠지만 다들 열받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강정 TV를 시작하면서 굳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으니까 무너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아시안컵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야 여러 다른 유명하신 분들 있죠. 세세한 정보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만 하니까 아시안컵 4강 이후에 시간대별로 2월 15일 현재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안컵 결과입니다. 저희가 1월 15일이었죠. 딱 한 달이 지났네요. 1월 15일 날 바레인과 첫 번째 경기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3대1로 승리를 했죠. 내용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그랬지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부터가 문제가 심한 경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 20일 토요일이죠. 2대2로 비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다행인 경기가 돼버렸어요. 세 번째 경기는 김판곤 감독님이 계신 말레이시아와의 경기 3대3 비겼습니다. 결과적으로 1위 바레인, 2위 대한민국, 3위 요르단, 4위 말레이시아. 2위를 한 게 제 생각에는 클린스만이 노린 것 같아요. 1위를 해서 일본을 만나느니 차라리 2위로 가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6강에는 진출을 했습니다.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났는데 비겼죠. 1대1로 비기고 조현우 선수가 세이브를 잘 해줘서 8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3일 호주와의 경기도 이것도 참 애타게 봤어요. 2대1로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였지만 연장전까지 가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2월 7일 수요일에는 모두가 기대를 했었지만 굉장히 실망한 경기, 그리고 지금 2월 15일 현재 굉장히 이 경기 하나로 핫해진 경기,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졌습니다. 내용 결과 다 대한민국의 완패였던 경기였죠. 이렇게 해서 최근 5개 대회의 경기를 정리가 된 이 자료를 보시면 2007년에 동남아 4개국 경기에서 6경기 3실점, 2012년 카타르 경기에서 6경기 7실점, 2015년 호주에서 했던 경기는 6경기 2실점, 호주와의 마지막 결승전에서 안타깝게 졌고요. 2019년 UAE에서 했던 경기는 5경기 2실점, 그리고 2024년 카타르 아시겠지만 역대급입니다. 이거 역사스만 경기 6경기 10실점? 최종 성적 4강 클린스만 아주 싱글벙글 하면서 경기를 마쳤죠. 이 웃음이, 클린스만의 웃음이 상대를 존중해주는 웃음?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딱 끝나자마자 느꼈어요. 아, 4강까지 들면 살아남는구나. 자기를 자를 명분이 없어지는 결과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경기가 2월 7일 날 끝났죠. 이제 선수들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유럽파 선수들은 13명, 국내 귀국 13명 해서 국내로 귀국할 때 차두리 코치랑 클린스만 감독이 함께 귀국을 했죠. 2월 8일 오후 9시 15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린스만이
2월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어요. 사실 2월 8일 9시 15분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서 짐 찾고 뭐하고 해서 나와가지고 인터뷰했죠. 인터뷰하는 게 거의 10시 넘어서였어요. 10시 넘어서 숙소로 갔겠죠? 그럼 거의 2월 9일 자정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본인 숙소에 도착한 게 2월 9일 자정이고 딱 24시간 만에 간 거나 다름없어요. 날짜로 따져봤을 때 이틀 만에 미국으로 돌아간 거지 국내 체류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안 됩니다. 어쨌든 왜 화가 나냐면 어제 포항 스틸러스랑 전북 현대 챔피언스 리그 16강 있었죠. 저 이거 봤는데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김태환 선수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전북 현대가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환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가자마자 딱 크로스 올려줬는데 안현범 선수가 뒤로 뛰어 들어가면서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거든요. 이거 제대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딱 보면서도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크로스 잘 올려주고 잘 뛰어 들어가는 선수 있으면 공격 포인트 올릴 수 있는데 왜 카타르에서 이렇게 못했을까? 그리고 오늘 또 울산 HDFC랑 반포레고후랑 경기가 있어요. 진행 중인 상태인데 왜 안 보고 그냥 갔을까? 본인이 분명히 교육한 날 인터뷰에서 분석하고 잘못된 거 파악하겠다 이래 놓고서는 당장 급한 왼쪽 풀백 수미 그리고 수비에서 새로운 선수 발굴 이거 안 할 겁니까? 이거 안 보고 그냥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팬분들도 굉장히 격분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일, 10일 요때 독일 언론에서 다양한 기사들을 내놓습니다. 뭐 겪어보니 어떻냐, 뭐 독일에서도 이랬었는데 그거 몰랐었냐, 뭐 이러면서 아주 지금 축구협회가 되게 조롱거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 언론에서도 좀비 대재앙이다. 어쩌다. ESPN 이런 데에서 클린스만의 그동안의 행태들에 대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넘어갈게요. 2월 11일에 클린스만 경질론에 대한 기사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도 미국 갔어? 오지마. 유효스팅 한 개도 없는데 결승도 못 가놓고서는 지금 맘 편하게 집에 갈 수가 있어? 해명하라고 사과하라 그랬더니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이 결과로 만족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요. 녹화를 하면서도 화가 더 날 뿐이지 이분은 딜이 안 박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마이웨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2월 13일 날이죠. 설이 있었으니까 축구협회가 명절은 쉬어야 되니까 2월 13일 축구협회에서 2024년 제5차 임원진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5차잖아요. 그러면 딱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야.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하고 2월 첫째 주 임원진 회의를 5차로 진행을 했는데 원래는 임원 회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상금 부회장 주재 이 얘기는 정몽규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원 회의가 아니라 임원진 회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회의도 아니고 보도자료 나온 거를 보면 1시간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정몽규 회장 없이 무의미한 토론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토론 내용도 되게 웃겼죠. 마이클 밀러를 자르고 정혜성을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올려야 된다. 한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다고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임원진 회의에 마이클 밀러 나왔었다면서요. 그래서 축구협회 회관 앞에서 이렇게 클린스만 경질하라 시위도 하시고 날씨도 추운데 겨울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그래서 2월 13일에는 이렇게 임원진 회의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 2월 13일 오후 8시 25분 한국 시간으로 하면 2월 14일 새벽 5시 25분입니다. 영국 덧선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내부에 불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 이슈가 된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속보, 단독 이러면서 막 뉴스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저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 1차 전력강화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황보관 기술위원장인가요? 나와서 브리핑을 하시는데 내용들이 물론 이해할 만도 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결과는 클린스만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모여졌고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클린스만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회의가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클린스만은 딱 1시간 전후로 하고 회의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두절미하고 선수들 문제였다. 본인의 전술과 팀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의 브리핑을 보시면 첫 번째,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 대한 대비가 준비 부족이었다. 두 번째는 재임 기간 동안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 K리그를 등위시했잖아요. K리그 경기 안 보고. 그리고 이렇게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했다. 그랬는데 사실상 내부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데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방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네 번째,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한 약속이 불이행되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리고 근무 태도에 대한 불성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것도 다 아는 사실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경질에 관해서 모든 이 위원들이 동의를 했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100% 동의는 아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모두가 경질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유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지금 100% 동의해도 국민들의 이 화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님들이 급하게 질문을 했을 때 다음 감독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지금 감독이 경질이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회의 참석도 안 하고,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감독에 대해서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컨텐츠는 다시 강원FC에 관한 정보들로 찾아올 예정이고요. 강원FC 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연습 경기에 대한 결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은데 너무 지금 복잡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급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K리그 강원FC 정보 읽어주는 남자 K강정TV 강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